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결론은 복리의 법칙을 물려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최근에 좀 들어보셨을 것이고,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 복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세세하게 과연 이게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복리의 법칙을 좀 철저하게 좀 파헤쳐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알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리의 법칙을 내 자녀에게 꼭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저런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지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자녀에게 어릴 때 통장에 각각 자녀 2명이 있는데요. 5천만 원씩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 돼서 그 돈이 각각 100억 원으로 불어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전혀 믿기지는 안 했는데요. 뭐 거짓말을 할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100억 원 정도 되려면 도대체 5천만 원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100억 원이 되었다는 것은 200배가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대략 한 30년 동안에 연 20% 정도 투자 수익을 올린 그런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주 이제 성공적인 투자 중에 성공적인 투자이니까 뭐 모든 분들이 이걸 따라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복리의 법칙이 자녀에게 우리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 예로서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리의 법칙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A4 용지를 50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까요? A4 용지가 보통 0.1mm라고 그러니까요. 이걸 50번 접으면은 뭐 많이 높아봐야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대답해서 이 답을 맞추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A4 용지를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4 용지를 9번 접으면 512장이 되거든요. 이게 이만큼 두께가 됩니다. 9번 접을 때 이만큼 됐는데, A4 용지를 10번 접으면 바로 이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만 더 접어서 A4 용지를 11번 접으면 이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A4 용지를 12번 접으면 여기서 이만큼 높이가 되겠죠. 제가 이게 8개까지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왔는데, 이게 A4 용지를 12번 접으면 이만큼 높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A4 용지를 50번 접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적으면은 우리가 A4 용지가 0.1mm라고 감안하면은 이게 50번 접을 때 높이는 2의 50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한 1억 2천만 킬로미터 정도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들어간 공간이나 이런 것 감안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니까 대략 지구에서 태양까지 도달하는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승의 법칙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 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익숙하죠. 우리가 2의 n이라고 그러면은, n이 1, 2, 3, 4라고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4, 6, 8. 이게 쉽죠? n이 10번째일 때는 20이 되겠죠? 20.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선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승의 방식은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이라는 것을 한자로 적으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 이 승자를 쓰는데 수레라는 뜻입니다. 올라탄다는 뜻이죠. 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탄 게 이제 승이라는 뜻인데, 이거 승으로 가게 되면은 이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겁이 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 곱하기 10은 20이었는데 2의 10승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거는 102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승의 법칙이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복리의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첫 번째로는
승의 법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증가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야기는 이 승의 법칙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야기하는 복리의 법칙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원금이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수식이 들어가니까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울 거는 없고 이건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알아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금리가 이거를 이자율이라고 그러고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이게 원금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N승 한 것이 우리가 투자의 원금과 투자 수익을 합한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하나하나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1년이 지나서 수익률이 R만큼 났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원금 플러스 수익률, 수익금 하니까 A를 가로 바꿔내면은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게 1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 투자 원금이 됩니다. 우리가 복리라는 것은 이것을 중간에서 이자를 수익을 찾지 않고 또 그대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이제 투자의 원금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도 또다시 수익률이 또 R 이렇게 났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우리가 똑같이 N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승의 법칙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올라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N이라는 것이 2위로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금리가 우리가 100%라고 그러면은 R을 1로 적어줍니다. 금리가 100%일 때는 R을 1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익률 혹은 금리가 10%일 때는 R은 0.1로 적어줍니다. 100%일 때는 1로 적어주고요. 자, 금리가 1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A 해서 1 플러스 1의 N승이죠. 1 플러스 1의 N승이면은 A 2의 N승입니다. 이게 아까 보신 바로 A4 용지를 두 번씩 접을 때 있었던 승의 법칙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A4를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접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복리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매년 100%의 투자 수익률을 계속 낼 때에 그 결과가 바로 A4를 두 번씩 접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수익은 사실은 거의 내기가 힘드니까요. 수익률이 10%라고 그러면은 1 플러스 0.1의 N승, 즉 1.1의 N승으로 이게 승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복리의 법칙입니다. 복리의 원리, 복리의 법칙 안에는 바로 승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N이 1위로 올라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승의 법칙, 복리의 법칙은 우리가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혹은 수익률이 좀 높아질수록 아주 크게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제일 중요한 마법이고 제일 중요한 숨어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승의 법칙이나 복리의 법칙은 어떻게 증가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느 시점을 노려야 되냐면은 투자는 바로 이런 구간을 목표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복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혹은 승의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이것이 뭐 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다시 식을 한번 써놔 보시죠. 우리가 원금은 뭐 얼마라고 그러든지 간에 자 이게 복리의 법칙이자 승의 법칙입니다. 1승, 2승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극대화되게 되려면 제일 커지려면 어느 두 가지가 커져야 되겠습니까? 투자 수익이 높아져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기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A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제가 종이를 예를 들었는데 종이를 한 번 접고 나간다는 것은 R이 100%, 즉 R이 1일 때를 가르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2의 n승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50년만 지나면은 아까처럼 0.1mm가 거의 1억 2천만 킬로미터가 되는 정도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100%는 거의 100%로 5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R이 0.1 정도만 하더라도 이 승의 법칙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리의 법칙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 부분 질문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제가 이전부터 저는 이제 리포트를 낼 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복리의 법칙이 작용하게 하려면은 수익률이 4% 이상 돼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원을 투자를 하고, 1억 원을 원금을 가지고 30년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4%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3억 2천만 원, 3.2억 원으로 적겠습니다. 자, 2%면은 어느 정도 될까? 이죠? 2%이면은 불과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1%이면은 금액은 불과 1억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1억 원을 30년 두었는데 1%이면은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거의 복리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 효과 하지만은 복리 효과가 있으려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4%가 3억 2천만 원이었고요. 우리가 보통 10% 정도 하면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2, 3초만 짐작을 해 보십시오. 4%에 한 2.5배가 되니까 얼마나 될까? 뭐 한 8억, 10억이나 될까? 이렇게지만은 금액은 17억 원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복리의 효과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일정 수익률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가 있다고 해서 0.6%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것에 뭐 30년, 50년을 넣어놔도 복리 효과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봐도 대략 알 수 있는데요. 대략 4% 이상의 수익률은 얻어야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투자 수익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수익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금리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금리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거의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어떤 변곡점을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의, 투자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 이상을 투자하면은 좋은데요. 그거는 이제 금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보통 투자 기간 길다 그러면 뭐 5년,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앙드레 코스탈렌이라고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투자를 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을 사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어야 된다니까 한 10년 정도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20에서 3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은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거의 투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투자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 시장에 늘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투자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런 것입니다. 저는 30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20에서 30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거 역시 10% 투자 수익 가정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 10%고 역시 1억 원입니다. 자, 30년 투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17억 원이 됩니다. 10년 투자하면은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복리의 법칙에서 아까 뒤에 팍팍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10년 이 정도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 기간인 20년 정도를 한번 볼까요? 20년 정도면은 6억 7천만 원입니다. 자, 10년에서 10년을 더 더했더니 한 4억 원이 더 증가했죠. 또 20년에서 10년을 더 더했더니 무려 10억 원 이상이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30년에서 10년을 한번 더 해보시죠. 자, 40년을 1억 원을 10%로 투자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게 승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45억 원입니다. 30년에서 10년 더 투자했는데 무려 이거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이거의 차이는 28억 원이나 차이 납니다. 30년 지나서 10년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28억 원이나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좋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수치에서 대충 알 수 있는 바는 적어도 우리가 한 2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복리의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투자 기간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복리의 법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30년, 40년 투자하면 좋아, 굿. 45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야, 내가 나이에 지금 50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40년이면 내 나이 90이 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충분히 빨리 시작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 해주면은 그 자녀들이 30이나 나이가 40대였을 때 충분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딸이 시집갈 때쯤 돼서 그 오동나무로 이제 장롱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손주가 태어나면은 할아버지가 투자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주식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손주가 나중에 20대나 30대가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하든지 그 외에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 쓰든지 하는 그 자금으로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래 복리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살아본 경험으로서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 복리의 효과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액션에서 행동하는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투자 통장을 만들어서 복리의 마법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일찍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50대라도 괜찮습니다. 야, 난 나이가 50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50인 베이비 부모도 이런 복리의 법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50인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항상 저도 답답한 고민을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이 50에 돈 한 2천만 원만 투자를 해놓아라. 투자를 해놓고 30년 투자를 해놔서 이게 나이가 80대였을 때 30년 흘렀죠.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여기 2천만 원 투자해 놓은 곳에서 돈을 찾아서 이것을 나중에 노후 자금에서
우리가 간병비나 이런 쪽으로 쓰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0대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50대, 50 중반, 40대 이러시다면은 돈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다 꺼내 놓으셔가지고 이걸 그냥 투자 통장에 넣어서 투자를 해서 한 30년 기다렸다가 30년 뒤에 이건 절대 건드시면 안 되죠. 30년 뒤에 이 돈을 활용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이점을 80세에 돈을 찾아봐야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수명이 100에서 110세가 된다면은 80세 찾은 돈으로 그 이후에 20년이나 30년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상식적인 곳에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복리의 법칙은 우리가 승의 법칙이라는 것,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승의 법칙이고 이 승의 법칙은 기간을 길게 할수록 그리고 수익률이 높을수록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 장기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고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